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난리 났다. 농협, 새마을금고 예금 터졌다. 기업은행이 고정이하 여신, 연체율 등 건전성 문제가 이금융권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만년 적자는 금융위기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이금융권 부실로 은행이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의 부실은 예금한 돈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국책은행이라고 안전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기업은행 또 터졌네요. 난리 났어요. 그리고 1금융권 정말 깡통 대출 무수익 여신부터 시작을 해서 결코 지금 안전한 단계가 아닙니다. 국민 우리 하나. 자, 지금 사람들이 이 은행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기대출 확대하는 기업은행 건전성 우려라고 탁 떴네요. 자, 난리 난 건 맞아요. 제가 예전에도 기업은행 한번 건든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어떻게 은행들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2금융권도 그렇고 1금융권도 그렇고 특히 국책은행은 어떤 면에서 2금융권보다 더 불안해요. 보시면 부실금액 고정이하 여신 이 보세요. 기업은행이 그렇게 1금융권 5대 금융 은행보다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4조에 4조 압도적 1위입니다. 그냥 1위가 아니에요. 압도적. 대출 연체 규모가 3,746억 이것도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압도적 1위. 중소기업 대출 58.9준화돼요. 이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둘 중에 하나가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20% 안팎 전체 비율에 어마어마하네요. 부실 문제 중소기업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이제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빌려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그 빚을 그 공무원들이 갚습니까? 그 은행원들이 갚아요? 누가 갚습니까? 국민 혈세 아니에요. 따져서 빌려줘야지 그냥 막 빌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 모양 이 꼴이지. 항상 국책은행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한전이 그렇게 적자나면서 나라 망하게 생겼죠. 보시면 부실 문제, 중소기업 건전성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요. 5대 은행 부실은 오히려 줄었어요. 사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을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들. 근데 이거 기업은행은 이윤추구하고도 관련 없어요. 자기 그냥 거기 근무하면 되는 것 같아. 아니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윗대가리들이 문제겠죠. 윗대가리들이. 이렇게 만신창이 만들어 놓은 것은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이 그랬겠어요? 5대 은행 부실 줄었는데 기업은행은 오히려 증가. 상매각 처분이 어려운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받으면 되는데 그 어려운 여신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별로 안 따져보고 빌려주는 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1금융권은 철저하게 따지죠. 책임 부재, 또 책임감이 없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기업은행 엄중질책. 여기는 이제 돈 받으려고 질책한 거지만 국책은행 부실 규모가 약 31% 급증. 그래서 5조나 돼요. 특히 기업은행이 대부분이고 산업은행도 일부 있어요. 빚 늘어도 책임감 없어요. 아예 그냥 본인 월급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 나가지고 책임감 있게끔 할 거예요. 도덕적 해입니다. 이런 걸. 자, 그러면 자료를 보세요. 자꾸 부풀린다고 하지 마시고 자영업 대출 관련 고정이하 여신 상위 10개 은행 보시면 기업은행이 압도적으로 6,111억, 국민 3,505억. 어떻습니까? 압도적이죠. 그 국민, 농협, 신한 얘들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이 기업은행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 규모 지금 3,746억. 이거 작년 말 기준입니다. 자, 하나, 농협 어떻게 웬만한 5대 은행보다도 훨씬 높아요. 기업은행이. 규모는 작은데 빚은 산더미.
그리고 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4조라고 했어요. 제가 4조. 기업은행 부실 현황. 기업은행 털어내도 쌓이는 부실 채권. 고금리에 중소기업 리스크. 이게 기업은행이 일 부분이 그래요. 중소기업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또 돈은 빌려주잖아요. 띠끼게 되고 무수익 여신, 고정이하 여신 정말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지 않아요? 아니 국책은행이라고 안 망한다. 대신 나라가 골마 터지겠죠. 나라가. 중소기업 대출 폭증, 중소기업 파산 1034건, 대출 2조 원에 육박. 이거 다 지금 기업은행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CCC 플러스 등급이야 기업대출. 여기도 대출해줘요. CCC. 이금융권도 안 빌려주는 걸 기업은행은 해준다는 말이에요. 15.4조. 와, 어마어마하죠. 20% 증가. 중소기업호 부실채권 상승. 결국 기업은행은 부도가 나는 건데 국책은행이니까 부도가 나겠느냐. 그런 심보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부실채권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실채권이 6천억이에요. 아까 저 부실채권도 봤지만 23년 1조 3,500억. 와. 채권 이자만 어마어마하고요. 시중은행 지출의 6배입니다. 시중은행보다 규모는 훨씬 적으면서 지출은 6배.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대출해줄 문제가 있을까요? 부실채권 비율 1.05%, 전년 대비 0.2%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23년 말 기준인데 24년 현재 봤더니 훨씬 심각해졌어요. 건전성 비상, 고정이하 여신 3조 757억, 5대 은행 합계 5배. 야, 이거 보세요. 어떻게 5배 이렇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 1.01%, 연체율 0.64. 심각하죠. 건설업 대출 8조 2675. 20개 은행 중 최다입니다. 기업은행은 지금 폭탄이에요, 폭탄. 근데 기업은행을 왜 시끄럽게 안 하느냐. 국책은행이니까 안 망한다. 이런 국책은행이라고 안 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국책은행 위기, 국책은행 건설업 대출 이제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 해보세요.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셋 다 국책은행이에요. 한마디로 국책은행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유지가 되는 건데 태형건설에 물려있죠. 기업은행 PF대출 997억 3위고 여러분들 산업은행이 1위 3위는 기업은행.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냥 태형건설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망한 다른 데는 안 빌려주는 거죠. 태형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막 빌려준, 자,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들잖아요. 규모도 작은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1금융권도 안 빌려주는데 1위, 3위라는 게 이게 그러면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어요. 부실채권 이자 5조, 고정이하 여신 1.0, 연체 0.64. 약간씩 다른 것은 이제 기간이 달라서 그래요. 개인사업도 3,746억, 소상공인 76조, 기업은행. 지금 소상공인 부도나고 난리가 났는데 76조. 빌려주면 뭐합니까? 아니 받을 수 있는 곳에 빌려주라고요. 더군다나 파산하고 회생하는 아주 못된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막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이자 잔액이 1조. 와, 어마어마하네요. 수출입은행 5년 금융 대기업 한 곳이었는데 원래 한 개 기업이 42곳. 얼마나 이거 해이합니까? 한 개 기업이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막 빌려주니까 그렇겠죠. 지돈 아니라고. 위험자산 규모 139조. 와, 어마어마합니다. 5,507. 전년 대비 15조 증가. 수출입은행. 유아자산 88조. 전체 위험자산의 65%로 유아자산이 악화됐어요. 산업은행 고정이하 여신 381억. 규모는 적은데 619%나 급증했다는 게 문제죠. 산업은행 연체액 379억, 824% 폭증. 부동산 PF 대출 손실은 워크아웃 확대 시 위험하고 이 산업은행은 지금 태형건설에 엄청 물려있죠.
국가 관련 부실 위험. 그러면 은행만 그럴까요? 그냥 월급 그냥 타고 회사야 망하든 말든 그런 것들은 발전이 없어요. 1분 후에 망하는 줄 아세요? 일당 독재에다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쟁을 시키고 사기업으로 가니까 괜찮은데 이 나라 국자 들어가는 이 국책이 문제인 거예요. 국영기업, 공영기업 이런 것들 보세요. 자, 전세 사기의 태형까지 허그 재정 부실화. 지금 세 개 한번 보자고요. 국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금방 얘기했죠. 허그 전세 보증 사고, 보증금 반환 4.3조, 2만 명. 와, 어마어마하네요. 태형건설 보증 14개의 사업장, 분양보증 2조 원대의 태형만. 다른 데에 오죽하겠습니까? 자본금도 급감했어요. 19년도에 5.7조였는데 23년 1조. 80%나 자기 돈이 날라갔어, 허그가. 자꾸 땜빵 해주느라고요. 그냥 땜빵 해주고 봐. 귀찮아. 해달라고 하면 해줘.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도 막 해주지 마세요. 국가 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해야지. 그냥 뭐 전세보증 사고 났다고 무조건 뭐. LH가 공급 토지 대금 연체금이 무려 1조 5천억. 태형건설 일시적 유동성 어려운 사업장 매입. 지금 태형건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준 거예요. 23년 상반기 부채 비율 229.8. LH 재무위험기관이라고 지금 찝혔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같이 나라국차가 들어가면 이 모양 옆구리 됩니까?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책임감이 없는 거죠. 책임감이. 그 임원진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 막 빌려주고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소상공인들 빌려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말 다른 데서는 못 받는 거 저리로 빌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한계기업, 좀비기업들 빌려주고 그게 다 자기 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실적에 대한. 그러면 그렇게 안 빌려줄 거예요. 저축은행이요. 캐피탈사도 퇴출이기, 이금융권 칼바람. 그런데 또 이금융권은 또 안전하냐? 은행 파산 위기잖아요. 저축은행 살생부도 지금 나올 정도로 시끌시끌. 최대 5곳 적기 시정 조치 하라고 명령 내려갔고 의 부실 우려 4조 5천억. 충당금 50%. 4등급 이하 완전 퇴출 근처인데 지금 빨리빨리 고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 금감원에서 나설 정도. 캐피탈? 경실대 종합등급 4등급 퇴출 등급인데 유의와 부실 우려 사업장 무려 4조 5천억. 와, 4조 5천억. 지금 뭐 그냥 조 단위로 다들 물려 있어요. 왜 금융위기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은행들의 부실이 뻥 터지는 거죠. 상호금융 대출 잔액 391조.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이제 냉정하게 상호금융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제 요즘은 껴놓고 계산하더라고요. 야, 391조. 어마어마합니다. 43조. 이 상호금융 진짜 부실한데 부실 채권만 15조. 적자조합 745개 폭증. 불량 대부업체도 4,300. 여기 퇴출시켜버리자. 원금 이자 다 무효가 됩니다. 퇴출되면. 은행 깡통 대출.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또 지금 거론하지 않은, 즉 국책은행, 이금융권 거론했죠.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금융권이라고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런 데도 다 위험합니다. 보시면 은행 깡통 대출,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이금융권에 나가있고 무수익 이어신 깡통 대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K뱅크, 토스뱅크 얘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악성, 아까 고정이야 여신보다 더 안 좋은 무수익 여신. 지방은행이 여러분들 1금융권이긴 하지만 엄청 심각합니다. 지방은행도 보세요. 깡통 1조 원 돌파, 40%나 증가했는데 예를 들자면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이렇게 지역 이름 따는 은행들 있죠.
이금융권 아까 얘기했고, 이금융권 비상사태입니다. 금감원, PF 연체율 급증에 이금융권 소집,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지금 연체율을 보세요. 이거 무슨 아까 지금 1금융권 그나마 기업은행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얘들은 그냥 완전 무너진 단계잖아. 고정이야 여신 이렇고. 뱅크런 위험한 것도 이렇게 많고. 저축은행 연체율 6월 기준 5.10, 1.5조 원, 고정이하신 6.1조. 저축은행은 지금 여기보다 더 위험하죠. 상호 금융보다. PF 연체율 4.61%, 은행권 최대. 저축은행이 한번 터졌으면 예전에, 이번에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새마을금고, 여기는 이제 뱅크런이 터진 곳인데 지금 6.18 모든 은행 중 최대 규모, 거의 7% 또 넘어갔어요. 이번에 고정이하 여신 15%, 2배나 증가했고, 4등급 이하가 76곳이나 돼요. 여기는 지점이 망하는 거예요. 지점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는 지점이 망하는 거라고. 예적금 대처 방법.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글쎄 이제 조금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예적금 뭐 당장 오늘 가갖고 찾아라 이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당장 부도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자꾸 내가 떠든다고 해서 왜 자꾸 불안 유도하냐 그러지 마시고, 안전 상황이 되면은 갈아타시라고요. 부실 위험은 인식하셔야 돼. 대신에 지금 당장 찾지 말고 만기 때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기 때 이제 부실하니까 5천만 원 이상, 막 예를 들어서 억 단위, 5억, 10억 이런 것은 절대 이런 데다 넣으면 안 돼요. 1금융권에다 해야지. 분산 해치하세요. 1금융권 5대 은행 안전, 금융위기 때나 부도 나겠죠. 1금융권은 금융위기 때 부도 나는 거예요. 2금융권 만기, 원리금 5천만 원. 빨리 지금 1억으로 올리세요. 1억으로. 왜 보장을 안 해줍니까? 지금 1금융권 그쪽으로 돈을 쏠리게 하려고 아주 치졸해요. 1금융권. 2금융권에 지금 1억까지 해주면 2금융권으로 돈이 쏠릴 거 아닙니까? 이자가 더 높으니까. 지금 2금융권 부실하긴 하지만 뭔가 장치를 깔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예금하신 분들. 그럼 1억으로 빨리 올려야죠. 빨리 국회 통과해야죠. 우체국 전액 보장. 우체국이 최고로 안전해요. 새마을 단위 농협 분산 예치하세요. 5천까지 되니까. 원금 이자 합쳐서. 앞으로 집값 상승한다면 어디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간다. 아마 제 생각은 올 겨울에 조금 주춤할 겁니다. 폭락하고 떨어지고, 우리나라만 보면 폭락할 것 같죠. 근데 절대 우리나라만 보면 안 돼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부동산도 해외가 70% 이상이에요. 국내는 30% 이하예요. 국내 상황을 보고 폭락한다. 에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외가 훨씬 중요해요. 해외는 금리 인하, 국내는 대출 금지죠. 금리 인하 이제 더 크다고요. 다른 나라들 신고가 찍는데 우리나라가 떨어지겠어요? 여튼 올 겨울은 주춤할 것 같아요. 대출 규제가 심각해요. 근데 KB가 다시 전세대출 이제 해주는 조건부 전세대출 풀어준다라고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대출 금지도 이제 완화될 겁니다. 그래버리면 금리 인하밖에 없기 때문에 올 겨울에 추첨하다가 내년부터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단 다 올라가지 않아요. 상급지, 서울처럼 땅이 좁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만 뜰 거예요. 상급지 구축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할 곳, 신축보다 상급지 구축이 유리해요. 왜? 신축은 많이 뛰었어요. 근데 구축은 이제 뛰고 있기 때문에. 자, 서울 경기에서 덜 오른 곳이 좋습니다. 여기가 입지가 더 상급지라고 해서 많이 뛰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덜 뛴 거 잡아도 괜찮아요. 세대수만 받침이 되면. 그 다음에 재개발 빌라, 얘들 지금 안 뛰었잖아요. 뭐 안 뛰었다고 해서 오피스텔 뭐 아파트 외에 이런 걸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아파트가 되는 빌라 재개발,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얘들은 괜찮아. 이제부터 뛸 거니까. 금융감독원이 하나씩 진단을 하네요. 자, 지금의 진단 상황은 어떨까요? 고가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불안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 같은 예적금을 갈아타야 할지 점검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